골든타임을 잘 이용해야 돼요. 혈당이 조절이 되고 살이 안 찌게 됩니다. 살을 좀 빼고 싶어, 급속도로 빼고 싶어, 지방을 빨리 더 연소하고 싶어, 그러면 하시면 살이 잘 빠집니다. 여러분은 왜 살을 빼려고 하시나요? 예뻐 보이고 싶어서, 건강해지고 싶어서, 내가 입고 싶은 옷들을 입고 싶어서, 아니면 아프니까, 병원 가기 싫으니까. 그러면 왜 살이 찔까요? 살은요, 먹어서 찌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많이 먹어서 찌는 게 맞긴 한데 더 중요한 건 이 먹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이 먹는 습관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구조를 알게 되면 내가 살이 잘 안 찔 수 있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도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 드리는 5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분명히 앞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중년 건강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죠. 혈당 관리, 근육 유지하거나 근육을 만들거나 아니면 체력 관리. 이 3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을 관리하면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체중 관리의 핵심 5가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식후 바로 앉지 않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왜 많이 앉지 말아야 될까요? 체중 관리의 핵심은 칼로리가 아니라 혈당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 혈당이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분비하게 됩니다. 혈당이 오르는 거를 방지해주는 음식들이에요. 야채 1번, 2번 지방, 3번 단백질, 마지막 탄수화물. 식사를 이런 식으로 쭉 해주시면은 혈당이 오르지 않고 인슐린도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탄수화물이 문제입니다. 탄수화물은 당과 식이섬유가 합쳐진 게 탄수화물인데 식이섬유가 파괴가 되면 바로 당만 남습니다. 그걸 단당류 탄수화물이라고 하고요. 단당류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 없이 바로 체내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초코파이 먹거나 아니면 케이크 먹거나 그럼 바로 기분 좋아지잖아요. 소화 과정 없이 바로 기분 좋아져요. 대신 바로 살 붙여요. 바로 살 붙입니다. 그래서 단당류는 그렇게 되고 다당류는 식이섬유랑 당이랑 같이 합쳐진 거 바로 복합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그 복합탄수화물을 드시게 되면 천천히 당이 올라가고 천천히 인슐린이 올라가면서 소화 과정이 천천히 느리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살이 잘 안 찌게 돼요. 그래서 식사할 때는 단백질하고 식이섬유가 같이 포함된 음식을 드셔주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장내 그물망을 형성해 갖고 소화 과정이 길게 유지시켜 주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빵 같은 거 드시거나 아니면 뭐 채소 가른 거 드시고 나오시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럼 혈당 바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식이섬유 다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빵, 떡, 면, 과자, 아이스크림 그리고 이온음료 이런 것들은 혈당을 바로 올리는 음식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식사할 때는 최대한 단백질과 식이섬유 합쳐진 음식을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자, 한 연구에서는요. 식후 15분씩 3번 걷는 거 아니면 식후 한 번 45분 걷는 거에 있어서 45분 걷는 거에 비해 혈당 조절이 더 용이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식후에 걷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의 연구는 식후 가볍게 걷는 것이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래서 식후에 그냥 바로 앉지 마시고요. 걸어주시면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살이 잘 안 찌게 되세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30분에서 1시간 사이 혈당이 최고점에 오릅니다. 그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 혈당 스파이크가 될 때 혈당 조절 골든타임, 이 골든타임을 잘 이용해야 돼요. 이 골든타임을 이용하는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식사하고 나서 10분에서 20분 뒤에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했을 때 혈당이 조절이 되고 살이 안 찌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살 빠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이 연소되는 구조가 아니라 혈당 관리를 해서 살이 안 찌게 만들어주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식후에 걸어주거나 움직여주거나 이런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살이 안 찌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째, 12시간 공복 유지. 자, 살은 언제 빠질까요? 자, 안 먹을 때 빠집니다. 자, 먹으면 안 빠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식후에 내가 걸었어. 식후에 내가 스트레칭을 했어. 그러면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혈당 조절해주고 혈당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이렇게 계속 분비가 되니까 2시간 동안 분비되니까 지방을 계속 걸어 잠궜죠. 그럼 2시간 이후에 걸으면 지방을 태울 수 있는 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8시간부터는 지방이 더 활성화되게 탑니다. 8시간부터 공복을 유지하면. 왜? 인슐린이 아예 이제 분비하지 않는 상황이 되세요. 12시간부터는 이제 지방이 완전하게 탈 수 있는 지방 연소 구조 모드가 발동됩니다. 그래서 저녁 7시에 저녁을 먹고요. 아침 7시에 먹는 식습관을 하게 되면 지방이 잘 타요. 적어도 7시가 어려우면 9시 식사하고 아침 7시에 한다. 이 구조를 사실 한 3주만 하면요. 3주가 아니라 한 3일만 하면요. 몸이 지방을 연소하는 구조로 바뀌어요. 항상 내 몸은 주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방을 사용할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난 계속 빠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은 내가 빠지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빵이 보여서 빵을 집거나 떡이 보여서 떡을 집거나 이러면 바로 혈당 올라갑니다. 이 지방이 잘 연소되는 구조 상태에서 2주만 지키시면요. 그 다음부터 가속도 붙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녁에 공복에 딱 유지하면서 주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좀 전에 얘기들하고 좀 연관이 됩니다. 오전 운동, 오후 운동, 뭐가 더 좋냐, 어떤 운동이 나한테 맞냐, 여기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저녁에부터 공복을 유지하고 아침 시간까지 공복을 유지했어. 그러면은 미니 케토시스 상황이네. 나는 살이 잘 빠지는 지방을 연소하는 구조로 몸이 되어 있네. 이 상태에서 인슐린 안 나와. 좋아, 유산소 운동해. 그럼 지방을 엄청 잘 갖다 써요. 내 몸은 지방을 연소하는 구조니까. 근데 아침을 먹고 몸에 저장을 해. 점심을 먹고 몸에 저장을 하고 오후 시간에 저녁 먹고 할 수도 있고 점심 먹고 할 수도 있고 저장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바로 2시간 동안 인슐린이 나오니까 지방 걸어요. 그러니까 살이 안 빠져요, 잘. 그때는 몸에 이 먹었던 음식 때문에 주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갖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엄청 잘 내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산소 운동은 고급 무연이고 그다음 유산소 운동은 경유 중에서 아주 낮은 등급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운동을 하실 때 내가 만약에 살을 좀 빼고 싶어, 급속도로 빼고 싶어, 지방을 빨리 더 연소하고 싶어, 그러면 오전에 공복에 유산소를 하시면 살이 잘 빠집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오후에는 뭐야? 몸을 잘 만들면서 지방을 잘 이렇게 지방도 살짝 빠지면서 몸을 잘 만들 수 있는 구조의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하자면 오전 운동은 살을 빼기에 지방을 연소하기에 아주 적합한 타이밍을 갖고 있다. 대신 공복 유지를 하고 아침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오후 운동은 내가 좀 몸 좀 만들겠다. 근육도 좀 만들고 지방도 좀 빠면서 가겠다. 그러면 식사 후 2시간 이후에 웨이트 트레이닝,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몸을 만들기 아주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식사 간격 유지. 자,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이 살을 찌게 만듭니다. 이거 공감하시는 여성분들 많죠? 비스킷 한 조각만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이 먹다가 남은 거 조금 먹었어요. 달달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를 조금씩 주워 먹습니다. 집어 먹으면 안 돼요. 적어도 4시간은 공복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이 빠질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인슐린이 분비가 안 해서 췌장도 지치지 않고요. 인슐린이 분비를 안 하면서 내가 살이 좀 더 잘 빠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혈당 올라가면 더 많은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조절하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닭가슴살을 먹으면 혈당이 막 팍 올라가지 않아요. 기분도 좋지 않고요. 근데 좀 달달한 거 먹으면 혈당 팍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더 많이 나와요. 더 끌어잡아서 혈당을 조절하려고 막 이만큼 나옵니다. 그러다가 혈당이 급락하면은 인슐린이 더 급하게 떨어져요. 이 구조가 반복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지방을 붙이는 몸 상태가 된 상태 1번. 인슐린 저항성 생기는 거. 나중에 췌장이 지치니까 인슐린 그 다음 잘 안 나오고. 이게 1번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계속 배고프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얼마 안 먹었으니까 배가 고프다고 얘기하는 게 배고픔에 이런 환경을 만드는 걸 모르는 겁니다. 얼마 안 먹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근데 항상 얘기하는 건 이래요. 왜 이렇게 살이 찌지? 이 얘기를 합니다. 자,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는 음식들입니다. 네. 이온 음료, 빵, 떡, 면, 과자,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닭가슴살하고 드세요. 그럼 혈당 잘 안 올라갑니다. 자, 방법. 닭가슴살 하나 먹고 브로콜리 먹어. 그 다음에 케이크 요만큼. 그러면 혈당 안 올라가죠? 인슐린 안정되죠? 살은 안 찌죠? 맛있는 거 먹었잖아요. 단백질 공급했으니까 몸도 만들어져. 얼마나 좋아. 그러지 않나요? 자, 네 번째.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자, 운동은 살을 빼기 위한 것보다 살을 잘 빠지는 몸을 만드는 겁니다. 자,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건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그러세요. 근육이 적은 분들이 있으세요. 근육 적고 지방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살을 빼려고 하면 살이 잘 안 빠져요. 왜냐하면 내 몸이 위험하다고 항상 신호를 갖고 있거든요. 근육량이 적으니까 대사량이 적고 내 몸이 이 상태에서도 몸에서 뭔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살이 잘 안 빠져요. 이런 분들은 보통 병원 가거나 한의원 가서 뭐 약을 처방받고 그러더라도 늦게 작동이 됩니다. 심지어 5달 이후에 살이 천천히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일수록 살이 잘 안 빠지고 그래도 살 잘 빠지시는 분들은 근육량이 많고 대사량이 높고 지방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운동하거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면 잘 빠집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단백질도 잘 드시고요. 그리고 운동도 하시는 분들이세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운동도 잘 안 하고 단백질도 잘 안 먹은 분들이 살이 잘 안 빠지고요. 내 몸 안에서 계속 지방을 갖다 안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난 조금 한 일주일 했는데 살이 잘 안 빠져.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러신 분들이에요. 저근육형 비만, 체지방률이 높은 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려야 됩니다. 무조건 늘려야 돼요. 자, 근력 운동은 기본적으로 뭐 다 아시는 내용, 기초대사량이 좋아지고 근육량이 좋아지고 유산소 운동은 혈당 관리가 용이하고 지방 연소되고 심폐지구력이 좋아진다. 근데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근력 운동은요, 하게 되면 근육량이 증가하잖아요. 유지되거나 아니면 탄성력이 생기고 그러게 되면 당을 근육에서 사용을 하게 돼요. 당을. 그러면 혈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 처음에는 가볍게 유산소 운동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증가시켜서 당을 근육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당뇨약도 안 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쳤던 회원님들 중에 의사 선생님들 한 3분 있으셨습니다. 내과, 치과, 그다음 성형외과. 그분들 다 드셨어요. 고혈압약, 당뇨. 근데 나중에 다 근육량 증가하면서 다 이렇게 나중에 안 드시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조금 제일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잘 연소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처음에 탄수화물 에너지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포도당. 그 다음에 지방을 아주 소량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15분부터 시작해서 지방 연소가 높아져요. 그 다음에 20분이 되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20분부터 30분 정도 되면 지방을 더 많이 태우게 돼요. 15분까지는 탄수화물 사용이 높고 30분 이상부터는 지방이 완전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20분 정도 딱 됐을 때에는 20분만 유산소 운동을 했다. 그러면 나는 탄수화물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분 이상 30분 했다. 한 15분을 지방을 태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물을.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체내에서 열이 발생해갖고 이 열을 식혀줘야 되는데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단열재 역할을 하는 게 피부 하층에 있는 피하 지방이에요. 피하 지방이 단열재 역할을 해주는데 외부의 온도와 내부의 온도로 이 단열재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이게 생기게 되면은 땀이 분비하면서 열을 식혀줍니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땀이 하나도 안 나면 피하 지방이 잘 분해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내장 지방은 먹어도 먹는 거를 좀 줄이기만 해도 내장 지방은 분해가 잘 됩니다. 아주 잘 되진 않고 좀 됩니다. 근데 피하 지방은요, 안 돼요, 먹는 걸로. 피하 지방은 열 발생을 해야 되고 열 발생으로 인해서 땀이 분비가 많이 돼야지만 바로
피부 하층에 있는 피하 지방이 잘 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유산소 운동할 때 걸어야 돼, 뛰어야 돼. 어떤 게 가장 이상적이야? 제일 이상적인 건 인터벌 트레이닝. 걷는 거 5분, 뛰는 거 5분. 걷는 거 3분, 뛰는 거 7분. 자기에 맞춰서. 이 인터벌 차로 인해서 이 마찰로 바로 땀이 막 분비하면서 엄청나게 땀이 분비하면서 지방이 잘 타게 돼요. 유산소 운동할 때 내가 지방을 좀 빨리 태우고 싶다. 그러면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30분 이상 해주시고요. 그리고 물을 많이 먹는 게 좋다. 자, 마지막. 자, 성장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건 뭐냐면요. 수면입니다. 수면. 낮에는 성장 호르몬이 10%에서 20%밖에 분비를 안 하는데 잠을 자면 80에서 90% 분비를 합니다. 완전 수면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성장 호르몬이 극대화됩니다. 이때 2시간 동안 깊은 수면에 들어가면 면역력 향상, 근육 유지, 세포 리셋, 집중력, 기억력 엄청 좋아져요.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죠. 왜냐하면 햇빛을 잘 안 보니까. 햇빛을 잘 보고 다녀야 됩니다. 햇빛에서 뛰어다녀야 되고요. 숨이 차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다.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그러거든요. 좀 힘들더라도 관절이 좀 삐걱대고 좀 힘들더라도 일어나서 움직이고 햇빛 보고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장 호르몬을 최고치로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완전 수면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 자, 지방이 잘 빠지죠. 연소 지방 잘 빠지고 근육 유지되고 그리고 뼈도 밀도 높아지고 말씀드린 대로 뇌에 있는 이런 기억력도 향상됩니다. 그리고 수면이 좀 불안정하거나 잠을 잘 못 자면 식욕을 증가시키는 이제 호르몬, 그러니까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구레닌은 증가하고요. 그 포만감을 주는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이 잘 안 돼요. 계속 먹게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3시간 정도 전에 공복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면에 딱 들어가시는 게 성장이 되고 멜라토닌도 분비 많이 되고 성장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몸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5가지. 식후 바로 앉지 않기. 2번째, 12시간 공복 유지. 3번째, 식사 간격 유지해 주세요. 4시간 이상.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필수적이고 성장 호르몬 활성화될 수 있게 완전 수면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시간에 내가 아깝지 않을 정도다. 내가 잘 왔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게끔 제가 좀 강의를 준비하긴 했는데 오늘부터가 아니더라도 내일부터 내 몸 리셋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